자, 오늘 촬영하는 날짜는 10월 29일입니다. 이번 주 주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나라에는 10월의 마지막 날 그러면 이용이라는 옛날 가수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자주 떠오르는데 10월 31일은 여러모로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옛날 버전이지만 아이폰이에요. 근데 아이폰은 미국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일까요? 우리 흔히 아이폰 그러면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뭐 캘리포니아 쪽으로 하는데 아이폰 뒤를 보면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로 되어 있고 Assembled in China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또 뭐 제조, 공정은 중국에서 많이 뭐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중국 거라고도 말할 수 없고 미국 거라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가 있죠. 오늘 제가 하나 볼 것은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정체불명의 날. 도대체 이게 무슨 날인가? 제가 10월 31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마 이걸 보시는 분 중에서 10월 31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할로윈인데, 그죠? 할로윈이라는 소위 명절이 절기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가 10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할로윈 그러면 뉴스에 그냥 뭐 국제 토픽 이런 데서 잠깐 나올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제 기억에 한 10년 전부터 소위 이제 영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할로윈 행사를 하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대형 마트 가면 아예 이제 10월 중순 지나면 할로윈 코너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대충 한 10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 할로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할로윈은 자연스러운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죠. 근데 정작 할로윈이 뭐 하는 날인지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할로윈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컨텐츠를 잠시 만들어 봅니다. 할로윈의 본래 유래는 그 BC 500년경에 켈트족의 풍습인 사마인이라는, 그러니까 이 부족들은 그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 이때를 새해 첫날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그 해에 죽었던 사람들, 사후의 영혼들은 1년 동안 다른 사람 몸속에 들어있다가 사후세계를 한다고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10월 31일이 지금 말하면 마지막 날이죠. 이 날은 뭐냐니까 원래 죽었던 사람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머물 뭐 이렇게 깃들 육신 이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1년 동안 있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 만약에 원치 않게 죽은 자의 영혼이 내 속에 들어버리면 뭐 좋으나 싫으나 1년간 같이 동행해야 되는 그런 애매하고 불편하고 좀 끄림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31일 날에는 귀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내가 귀신 복장을 하고 또 집안도 차갑게 해서 이거 보면 참 동서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1년 중에 밤이 제일 길 때 동지 12월 한 22일쯤 그때 뭘 먹죠? 팥죽을 먹죠. 팥죽은 원래 우리나라 고유신앙에서 붉은색은 귀신들이 싫어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팥죽, 붉은색 양을 음양할 때 그래서 팥죽을 끓여서 먹기도 하고 집에 곳곳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음기가 제일 셀 때 그때 이 귀신들이 이 집에 들어오려다가 그 붉은 팥죽을 보고 꺼려 한다 그런 민간 신앙이 있는데 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마인 풍습이 할로윈데이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할로윈은 그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넘어갈 때 이때인데 이때는 만성절이라는 어떤 절기입니다. 이건 이제 가톨릭이 전파되면서 생긴 명절인데 한번 볼게요. 본래 할로우란 말은 신성하게 하다, 또 그걸 숭배하다, 신에게 바치다 이런 말이고 명사로 말하면 성인, 그러니까 세인트가 되는데 10월 31일은 그 11월 1일 만성절 전야죠. 그 All Hallows Day인데, All Saints Day인데 All Hallows Evening. 그래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할로윈 되고 11월 1일은 모든 성인들의 날, 그리고 11월 2일은 위령의 날, All Souls Day, 영혼들을 위로하는 날. 그래서 이날은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와 또 천주교 신앙에서 어떤 성인들의 공덕 이것이 합쳐져서 죽은 자의 그 연옥에 있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이제 이때 잘 하면 탈출해서 천국으로 간다.
그런 신앙들. 그러니까 이 고대 로마의 관습이 있었는데 이 켈트족이 로마족이 합쳐되면서 있었는데 이것들이 가톨릭 신앙과 이렇게 좀 융합되면서 혼합되면서 생겨진 독특한 문화가 되겠죠. 지금도 멕시코 가면 그 만화영화 뭐죠?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이게 배경이잖아요. 죽은 자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날처럼 그런 게 지금도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로윈데이 되면 이렇게 하죠. 또 이걸로 좀 재밌고 자연스러운데 더 나아가서 요즘은 자꾸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걸 좋아하니까 이제는 막 이런 모습까지 기기괴괴한 모습을 가지고 오고 최근에는 막 좀비까지 합쳐져가지고 막 이상한 모양의 또 온갖 것들이 해지고 이거를 왜 하는지 이거는 뭐 하여튼 뭐 핑계 삼아서 노는 거죠. 그 할로윈데이 풍습은 잘 아시겠지만 호박을 이때가 딱 추수감사절 시즌쯤 되니까 호박을 도려내고 안에 천을 넣어서 잭콜랜턴에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막 들고 다니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유령이나 마녀나 괴물 같은 걸 가상해가지고 집집마다 놀면서 트릭과 트릭 맛있는 거 주세요 아니면 괴롭힐 거야 이렇게 막 장난처럼 하면 어른들이 이제 미리 사탕을 준비했다가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막 신나서 하죠. 요거 잘 생각해 보면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일반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여튼 통상적으로 외국은 밤에 어디 다니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치안이 제일 안전한 나라 중에 거의 탑 랭크잖아요. 근데 외국은 밤 되면은 가정에 머물지 돌아다니고 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밤에 온 동네에서 애들이 같이 막 신나게 돌아다니도 허용되는 그런 날. 마치 우리 어릴 때 성탄절 이브에 교회 행사하고 성탄절까지 막 이렇게 온라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날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은 그날 사탕으로 간식 가지고 막 파티 열고 신나는 날이죠. 신나는 날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나름 즐기고 있는 것 중에서 재밌게 즐기긴 하는데 정체불명의 날이 몇 개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시나요? 가장 처음으로 이게 있죠.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사랑하는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 이런 걸로 이제 돼 있죠. 근데 본래 발렌타인데이는 의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이 누구냐? 선 발렌티누스, 세인트 발렌티누스. 예. 발렌타인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대의 어떤 사제인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전쟁 중인 군인들이 결혼하는 걸 금지해서 왜냐니까 전쟁하다가 식구 생각이 나면 탄핵이 많다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못하게 이때는 뭐 황제의 명령이 뭐 법이니까 막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뭐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그때 이 발렌티노라는 사제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걸 왜 막냐 또 이미 불가피하게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황제의 명을 어기고 몰래 이제 결혼식을 좀 이렇게 집행한 거죠. 나중에 발각되어서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데 이것 때문에 후일 발렌티누스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의 어떤 수호성인처럼 그렇게 되는 의미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그냥 흘러내려오다가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랑의 수호성자처럼 여겨지고 있다가 일제시대 1986년도에 일본 고베 모로조프라는 제과회사에서 이 발렌타인데이, 발렌티누스의 날, 이 날에 하나 이벤트를 하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발렌타인 초콜릿을 전합시다. 이벤트를 발렌타인데이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이게 그때 그 지명 광고예요. 요 부분 요거죠, 그죠? 모로조프. 그래서 For your Valentine, make a present of 뭐 이렇게 쭉 해서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합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 난 거죠. 그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게 경영이 밝잖아요. 이날 대박 나고 이제 여기서 끝내지 말자 해서 또 하나 만들죠. 바로 한 달 뒤에 3월 14일입니다. 소위 이제 화이트데이를 만들죠. 왜 화이트인지는 맨 처음에는 지금은 화이트데이가 캔디 사탕을 주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으로 사랑 고백 받은 사람이 한 달 뒤에
사탕을 선물하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날쯤 되는데, 사탕은 인생만 있는 거 아닌데 처음에는 왜 하니까, 처음에는 마시멜로를 이제 주는, 마시멜로 색깔이 흰색이니까 그래서 화이트 데이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의 대형 제과업체인 후지야 뭐 이렇게 에이와가 협력해서 마케팅을 잘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마시멜로 데이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쿠키, 캔디로 옮겨서 지금은 아예 그냥 캔디 쪽으로 고정화된 그런 날이죠. 근데 잊지 말 것, 이때가 1930년대니까 일제시대죠. 그리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잊지 말 것은, 그 날이 우리 민족에게는 참 좀 뼈아픈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그때가 안중근 의사의 사형집행일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안중근 의사는 사형집행되고 뭐 그 유해가 어딨는지도 좀 모르는 생편인데, 그때 어떤 이벤트가 된 그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명절처럼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때로는 반일 뭐 그런 감정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만 이벤트 하는데, 이런 거는 또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묘한 것 같아요. 묘한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정체불명의 절기는 바로 만우절입니다. 만우절. 사실 만우절은 그 베이스가 그 서구 기독교 문명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직함, 이렇게 어떤 그쪽에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1년에 하루 정도는 좀 긴장을 풀고 농담도 하고 조크도 하고 그게 좀 허용되는, 가볍게 웃어넘기는 날로 이제 만우절을 했고, 뭐 재밌죠. 저희도 학창시절에 만우절 되면 뭐 반을 통째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쌍둥이를 바꾸어 놓는다든가, 뭐 아니면 어떤 반은 교실 전체가 다 이제 교실에 책상이 의자를 눕혀가지고 이렇게 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또 쌤들이 그걸 또 받아주고 좀 이렇게 긴장 상태의 학교 생활이 그날 하루 정도는 좀 재밌게 풀어지는 날이었고, 교사 입장에서도 그날 하루 정도는 좀 당해주는 재미삼아 그런 날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만우절날 학교 출근하면 약간 기대하는데, 요즘 애들이 그럴 여유도 없는지 그냥 지나고 마는데, 이 전제는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정직함에 대해서 좀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만우절 하루 좀 기분 좋게 웃어 넘기자, 그런 날인데, 뭐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 정직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좀 더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뭐 흔히 아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법원에 출두할 때 기자들이 뭐 인터뷰하면 뭐라 그럽니까?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검찰에 가서 다 말하겠다 하는데 안 하죠. 너무너무 이게 당장 안 들키면 거짓말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만우절은 좀, 만우절을 기분 좋게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오면 좋겠네요. 또 하나 더, 빼빼로데이죠. 빼빼로데이는 뭐 압도적으로 그 빼빼로라는 특정 브랜드의 과자가 이날 하루만 1년 매출에 거의 뭐 어마어마한 양이 이날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냥 단지 막대 과자가 길다 그래서 일자가 4개 들어가는 날,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죠. 근데 이게 대박이 나면서 벌써 뭐 11월에 지금 이제 준비하겠네요. 되면 난리입니다. 난리. 다행인지 몰라도 올해는 11월 1일부터 이제 수능 앞서서 한 주 동안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는 날이라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등교하면 이게 학교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빼빼로가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날은 집에서 줌 수업하는 날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타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국적으로 다 비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게 너무 선풍적으로 끌고 하고, 또 이 업체 자체가 또 뭐 일본과 관련이 있네 없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예민하니까, 그래서 또 한쪽 업체에서는 가래떡 대회를 하자, 11월 11일은 농업의 날이니까. 근데 솔직히 이제 의미는 좋지만 누가 빼빼로 먹다가 가래떡을 먹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원래 좀 아쉬운 대처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이것도 정체불명의 그냥 산업주의, 자본주의가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거죠. 또 가장 이제 정체불명의 명절에 가장 탑 오브 탑은 바로 성탄절 같습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Happy Birthday Jesus, 예수님의 오신 날이죠. 뭐 나라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게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주후 2021년이란 말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기원 전후가 나뉘는데, 이걸 처음 정할 때 약간 오류가, 그때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을 때니까 오류가 있어. 지금도 뭐 예수님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있지만, 실제로는 뭐 예수님이 BC 3년이나 4년 그때 그때 오셨다는 설도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확실하니까 그날이 언제지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 그런 말입니다. 성탄절, 성스러운 분이 탄생하신 날이다, 그런 거죠. 성탄절의 흔한 인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는 행복한 즐거움.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죠.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한자로 번역되면서 기독이죠, 기독.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크리스찬이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 마스는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겠죠. 근데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지 말자.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를 쓰자. 왜냐니까 크리스마스에 크라이스트란 말, 특정 종교에 어떤 해당되는 말이 있으니까 이걸 쓰지 말고 그냥 좀 중립적으로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 이렇게 쓰자라는 이런 입장이 꽤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쓸 거냐 아니면 해피 홀리데이를 쓸 거냐, 이거 좀 약간 옛날 데이터인데요. 실제 미국에서 미국이 본래는 참 아쉬운 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대륙,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제 한 200년 지나면서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뭐 용광로가 됐고, 다양함의 공존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이 됐는데,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어떤 진했던 어떤 신앙의 향기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퇴색하고 또 혼합되면서 힘이 약해지는 거죠. 마치 머리 깎인 삼손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들의 선조가 생명을 구축했던 신앙을 공공연하게 버리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죠. 케네디 대통령 때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걸 밀어내고, 그때부터 미국이 영적으로 급격하게 어떤 세속화됐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그 한 세대 지난 직업의 열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녹색 계열의 주는 공식적으로 모든 공식 행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쓰고 해피 홀리데이로 쓰자고 법적으로 정한 주고, 빨간색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허용되는, 다시 말하면 여기 주지사가 예를 들면 TV에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특정 종교니까.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많은데 왜 그렇게 쓰냐, 그렇게 말해요. 어쩌면 이게 이제 기득권 다수가 오히려 좀 이렇게 손해보는 역차별 같은 그런 일일 건데, 그나마 여기 있는 미국의 남부 쪽의 어떤 바이블 벨트 지역은 아직 좀 보수적인 색깔이 남아있어서 지켜내고 있는데, 요게 지금은 또 대통령이 오바마에서 또 트럼프로 바뀌었다가 지금 바이든 바뀌면서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굉장히 큰 이슈기도 하고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기도 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성탄절 되면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분이죠. 산타클로스. 근데 우리가 가고 있는 산타클로스는 여러분 실존인물일까요? 가상인물일까요? 실제로 산타클로스라는 사람은 실존인물입니다. 이름은 니콜라우스입니다. 역시 이제 성인시 되면서 세인트 니콜라우스, 이것이 말이 나라를 거치면서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바뀌어서 산타클로스 된 거죠. 세인트 니콜라우스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유명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가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컬러 TV가 이제 발명되고 보편화되는 그때에, 지금도 세계적인 기업이죠. 코카콜라라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는데, 이제 컬러 TV 광고 시대가 되어서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여름에는 콜라가 잘 팔리는데 겨울에는 콜라가 안 팔리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마케팅 하던 사람이 이 니콜라우스에 관한 얘기를 알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 이렇게
모델로 만드는데, 본래 기록에는 니콜라우스가 빨간 옷을 입었다, 뭐 뚱뚱하다, 흰수나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광고객자가 만들어낸 거죠. 다시 말하면 뭔가를 좀 기분 좋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빼빼 마른 것보다 좀 후덕한 게 좋잖아요. 그리고 겨울이니까 좀 추우니까 따뜻한 이미지라면 검은색이나 푸른색 계통의 옷보다는 빨간색이 나왔고, 또 인심 좋은 할아버지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내서 그 모델이 이제 산타클로스 된 거죠. 이게 이제 TV 광고를 타면서 선풍조리기를 끌었고, 또 이걸 처음 접하는, 니콜라우스에 대한 얘기를 모르고 처음 접하는 사람은 그냥 처음 보는 산타클로스가 이분이 된 거예요. 벌써 그런 지가 100년이 지난 거죠. 이제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산타클로스 그러면 다 이렇게 이미지화 되어 있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선물 나눠주는 그런 사람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부터 먼저 보시면,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막 성탄절 준비해서 막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 생일을 축하해주면 고맙다라고 팔을 벌리고 있는데 쌩 지나가더니만 산타클로스에게 가서 반기는 거죠. 제가 그 생각해 봤습니다. 니콜라우스가 성탄절이 다 돼갈 때 이제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면 온 세계가 막 성탄절이라고 트리 만들고 캐롤 부르고 기뻐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는 잘 안 보여요. 그냥 교회 애들밖에 없고 전부 다 그냥 산타클로스 기뻐하고. 그때 내 생각에 예수님께서 니콜라우스 때 가가지고 야 좋겠다 내 생일인데 뭐 그러네? 이러면 니콜라우스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눈치 보일까. 예수님 제가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됐네요. 미안해요. 뭐 그러겠습니까? 요즘은 심지어 저 이런 기사까지 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올릴까 고민했는데 그냥 잠깐 보세요. 성탄절 되면 교회에서 성당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제일 기뻐하는 데 백화점이고 시내 클럽에서 섹시 산타 선발대를 해요. 이게 옛날 거죠. 2011년도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클럽 참 중요한 건 크리스찬들에게 10월 31일 다시 돌아와서 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이날이 의미 있는 건 뭐냐니까, 약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이 이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성경 말씀하고 어떤 현상이 달라서 고민하다가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일이 커져서 나중에는 95개의 공개 질서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이죠. 그거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은 할로윈데이요. 10월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 있는 날은 바른 신앙을 잡기 위해서 큰 세계의 흐름, 그때는 어쩌면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후스나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고 결단했을 때 자기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도전했던 거죠. 그 날이 바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보세요.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과 동시에 정체불명의 할로윈데이, 이게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신나는 거죠. 나이 드신 어른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노래를 들을 거고, 아마 그날 라디오 몇 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애들은 또 할로윈을 해서, 꼬마들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막 무서운부정해서 할 거고 이럴 건데, 뭐가 더 의미 있는지 요렇게 오늘 약간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건전한, 그리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엉뚱하게 안 말리지, 아니면 정신 못 차려 살면 그냥 생각 없이 사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